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6월 18일 오후 4시 반입니다. 오늘 아침 조선일보 사설 제일 위에 있는 제1사설의 제목이 실패한 백신 부탁한 문, 방문국 국기도 틀려 실수 너무 잦으면 실수도 실력이라는 겁니다. 물론 마이너스 실력이죠. 실수가 너무 잦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 외유하면서 왜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실수가 일어나고, 그 실수에 대해서 누가 책임지는 사람도 없고 오히려 실수를 덮기 위해서 또 다른 거짓말을 하고, 그러니까 이 사설 결론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요걸 제가 지금 소개해 드리려고 지금 신문지를 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정권은 모자라는 사람들이 엄청난 권력을 쥐고 있다고 할 수밖에 없다. 전시와 같은 유사시에 이들에게 5,100만 국민의 안전이 달려 있다는 것은 상상만으로도 두려운 일이다. 모자라는 사람들이 권력을 잡고 있다고 했어요. 아무래도 이 정권은 모자라는 사람들이 엄청난 권력을 쥐고 있다고 할 수밖에 없다. 전시와 같은 유사시에 이들에게 5,100만 국민의 안전이 달려 있다는 것은 상상만으로도 두려운 일이다. 모자라는 사람. 한국 사람들의 이 언어 속에서 모자란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은 제일 기분 나쁘죠. 무능하다는 이야기보다도 조금 더 차원이 낮은 이야기입니다. 왜냐? 모자라는 사람은 실수를 해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또 실수를 저지른다. 그때부터는 모자라는 사람으로 분류를 해야 되겠다는 게 이 사설 필자의 이 언어 선택인 듯 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모자라는 면이 있고 안 모자라는 면이 있죠. 아주 출중한 부분도 있습니다. 거짓말 하는데, 또 쇼하는데, 남을 속이는데, 억지 부리는데, 권력 투쟁하는 데는 상당한 실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부분에서 무능하냐? 일을 정확하게 처리하는데 무능하고 모자랍니다. 그리고 교양이 모자랍니다. 동시에 과학에 대한 인식이 모자랍니다. 헌법과 법률에 대한 지식은 저 밑바닥입니다. 이러니까 하는 짓마다 좀 모자라게 보인다 이건데, 이 사설이 지적하는 건 이겁니다. 청와대가 소셜미디어에 문재인 대통령의 오스트리아 방문 소식을 전하며 독일 국기를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네티즌 지적을 받고서야 바로잡았다. 틀린 줄도 모르고 있었던 것이다. 이런 실수를 하면 제일 먼저 바로 당사자나 직속 상관이 바로잡아야 되죠. 근데 다른 사람 지적할 때까지도 몰랐다 하면 이거는 변명이 안 됩니다. 이번에도 청와대는 실무자 실수라고 했다. 오스트리아 국기는 생소할 수 있지만 어떻게 독일 국기를 모를 수 있나? 두 나라 국기는 비슷하지도 않다. 기본 상식이 모자란다고 하기에 앞서 나라 일을 이렇게 무성의하게 하는가? 이런 코미디가 4년간 셀 수도 없이 반복되었다. 2018년 대통령의 체코 방문 때 외교부는 트위터 계정에 체코를 26년 전 국가명인 체코슬로바키아로 잘못 표기했다. 이 말은 뭐냐면 체코슬로바키아가 이렇게 동구 공산권 무너진 다음에 체코와 슬로바키아로 분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보통 나라가 분리될 때는 막 전쟁을 하고 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 사람들은 워낙 점잖은 사람이라서 분리될 때 별 말씀 없이 조용하게 분리되어 놓으니까 아직도 체코슬로바키아라고 부르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다. 북유럽 발트 국가를 유럽 동남쪽 발칸 국가로 적기도 했다. 대통령 전용기는 태극기를 거꾸로 꽂았다가 출발 직전에 바로 잡았다. 문 대통령은 말레이시아에서 인도네시아 인사말을 했다. 금주국가인 브루나이 국왕 만찬에서는 건배 제의를 하기도 했다.
당시 잔에는 물 주스가 담겨 있었지만 이슬람 교도는 건배 자체에 거부감을 갖는다고 한다. 청와대는 브루나이 왕궁 정보 공개가 결례라는 걸 모르고 왕비와 김정숙 역사의 환담 장소 등을 공개했다가 수정하기도 했다. 대통령의 캄보디아 방문 때는 페이스북에 대만 건물을 올리고 홍보하기까지 했다. 그때마다 실수라고 했다. 지난달 문 대통령이 주재한 P4G 서울 정상회의 개막식 영상에 서울 아닌 평양 모습이 들어가는 일이 벌어졌다. 평양을 개최지로 둔갑시킨 사고를 치고도 청와대는 단순 실수라고 했다. 여긴 단순 실수라 아니면은 실무자 실수 이렇게 넘어갑니다. 최근 정부는 문 대통령의 G7 정상회의 참석을 홍보하는 포스터를 만들면서 맨 왼쪽에 있던 남아공 대통령을 삭제한 사진을 썼다. 문 대통령이 사진 가운데 오도록 조작한 것이다. 이것도 실수라고 했다. 이건 실수가 아니죠. 고의죠. 또 이 실수를 적기 위해서 또 소동수석이라는 사람은 문 대통령이 이번에 G8 대우를 받았다고 또 거짓말을 했다가 외교부 차관이 그게 아니고 인도 그리고 호주 남아공도 한국과 같은 동급으로 초청이 되었다라고 바로잡은 적도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15일 독일의 코로나 백신 제약사인 큐어백 최고 경영자와 화상면담을 하며 백신 생산 거점으로 한국을 우선 고려해달라고 했다. 이 회사에 대한 지원도 약속했다. 정부는 백신 외교 성과라고 선전했다. 그런데 다음날 큐어백은 홈페이지에서 백신 예방 효과가 47%라고 밝혔다. 50% 미만이면 백신 승인이 어렵다. 해외 백신 정보에 얼마나 어두웠으면 대통령이 곧 실패로 발표가 날 백신의 한국 생산을 부탁하고 정부는 그걸 홍보하나? 이것도 실수라고 할 건가? 한두 번은 실수지만 수십 번 반복되면은 실력이다. 아무래도 이 정권은 모자라는 사람들이 엄청난 권력을 쥐고 있다고 할 수밖에 없다. 전시와 같은 유사시에 이들에게 5,100만 국민의 안전이 달려있다는 것은 상상만으로도 두려운 일이다. 정말 모자란 사람들이 있네요. 근데 이 모자라는 사람들은 권력을 주면 안 됩니다. 이게 문제죠. 모자라는 사람들은 모자라는 사람들로서의 쓸모가 있습니다. 모자라는 게 본인의 책임이 아닌 경우도 많아요. 그럴 때는 모자라는 사람을 도와주고 보호해야죠. 그런데 모자라는 사람이 권력을 가지고 이렇게 실수를 해도 바로 잡혀지지가 않는다. 만약 전시에 이런 일이 일어나면은 경우에 따라서는 5,100만 국민이 다 죽거나 다칠 수도 있는 것 아니냐. 대한민국이 지금 살얼음판 위를 걷고 어떻게 보면은 칼날 위에 서 있는 나라인데 이렇게 무능하고 무책임한 집권 세력이 단 하루라도 집권하고 있는 게 얼마나 아슬아슬하냐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실수를 하죠? 간단합니다. 이 문재인 정권은 문명 파괴 세력입니다. 과학을 부정하고 법치를 부정하고 사실을 부정하면은 하는 일이 다 부정확하고 부정직하죠. 야만 세력, 대한민국을 무슨 약탈 대상으로 생각하는 마적당 같은, 아니 마적당보다 더 나쁜 계급투쟁론에 물들어가지고, 계급투쟁론에 물들면은 자신이 하는 모든 행동은 성스러운 것으로 위장하고 남이 하는 것은 다 나쁜 짓으로 몰고, 더구나 문재인 대통령이 저 오스트리아 수도원에 가서 한다는 이야기가 나는 가톨릭을 신조로 하기 때문에 정치인이 되고도 높은 윤리의식을 지켜갈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자화자찬으로 자기가 높은 윤리의식을 가지고 있대요. 높은 윤리의식의 가장 기본은 정직성이고 정확성입니다. 이렇게 실수를 하면은 그 자체가 부도덕하고 비윤리입니다. 감사합니다.